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사생결단.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비상대책회의 소집된 위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영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임미애 도의원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일일 특별 패널도 모셨습니다. 안동 MBC 이정희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수 쳐드립니다. 네. 이제 고정이 되신 건가요? 그럴 리가요. 안 저번에 됩니다. 방송하고 나서 인기가 엄청 나셨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도 뭐 이정희 기자 너무 잘한다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뉴스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한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여기에서 좀 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좀 좋았고 시청자분들도 보셨던 분들께서 사이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기분이 좋기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언론도 감시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몇 분께서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 언론을 불신한다. 그래서 언론인이 그 얘기를 해줘서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닐까. 좀 약간 씁쓸하기도 했고요. 동료 기자들 싫어하시죠? 글쎄요. 여기 되게 웃으셨어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초부터 경북에 대한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예천군의회 해외 연수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지역 국회의원이 공무 중에 스트릿바를 출입했다는 논란이 또 일고 있죠. 오늘은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일 의원과 영주시장, 의장 등등 해서 8명이 뉴욕을 갔습니다. 네.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합법적인 술집이었다. 그러니까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렇죠.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홍보단이 만들어졌고 홍보단의 단장이에요. 네, 그렇죠. 실체가 없는 유령 단체예요. 또 아무 역할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은 나쁜 데 가지 않는다. 그 사람과 자기는 같이 갔다. 따라서 나는 나쁜 데 가지 않았다. 이런.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모르시나?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규일 의원이 조금 더 솔직하고 또 성실하게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 영주시장, 의장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영주시장 입장에서는 이 선비라는 오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고, 이 뉴욕에서 스트릿바 문화를 경험했던 최규일 의원은 이 영주 사람들에게 스트릿바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예천군의회에 이어서 또 그때 특종을 워낙에 보도해 주셔서 그때 이후로 지금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한번 이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때 이후에 사실은 좀 많은 일이 더 벌어졌었는데요. 네. 윤리위원회에서 예천군의회 윤리위원회에서 3명의 의원을 제명하겠다라고 의결을 했고 네. 이게 본회의에 올라갔는데 이제 2명만 제명이 결정이 났죠. 그렇죠. 이제 폭행을 한 박종철 의원 그리고 여성 접대부 있는 술집을 안내해달라라고 한 권도식 2명의 의원이 제명이 됐고요. 총괄적인 책임을 져서 이형식 의장도 제명을 윤리위에서는 의결을 했는데 본회의에서는 이제 30일 출석 정지 그리고 공개 사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제명 당사자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지금 모습으로 읽히고요. 왜냐하면 주변에 의원직은 꼭 지키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박종철 의원은 얘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또 권도식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또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런 그 입장을 좀 읽을 수가 있고 예천 국민들도 이 셀프 징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후퇴한 결정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여전히 반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집단 소송을 하겠다. 또 이 주민 소환 운동이 이제 법정 도래일이 7월입니다. 네. 이때부터 주민 소환 운동도 계속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사자들의 계속 버티는 모습, 반성하지 않는 모습에 이 폭행을 당한 가이드가 처음에는 이제 정신적인 피해를 겪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해오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법률 대리인 로펌을 선임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로펌 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밝혔죠. 네, 그렇게 되면 국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국제 소송이 두 가지 종류인데요. 민사 소송 그리고 형사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제기한 건 아니지만 곧 제기할 걸로 보이고요.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했으면 다시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합의를 했고 또 이제 합의서에 내가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다시는 묻지 않겠다라고 써도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뭐 관계가 없이 소송을 제기할 걸로 보이고요. 소송 금액이 이제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이제 56억 상당이었다가 그 이후에 뭐 100억, 200억까지도 이렇게 로펌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거는 이제 정신적인 치료 부분,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이제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제 물질적인 손해배상.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한 56억이라고 밝혔고 그 이후에는 200억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장이 접수가 되면 절차가 이제 미국 법원에서 이제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한국에. 그래서 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변론 기일이 잡힐 거고요. 변론 기일이 잡히면 여기에 있는 이제 당사자들이 예를 들면 뭐 박종철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민사소송일 경우에 출석을 하지 않아도 관계없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시간이 좀 적지 않게 걸리긴 하겠지만 이게 결론이 났다. 미국 법원에서 이게 인용을 했다. 그래서 이 가이드 측에서 승소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절차가 정말 한국에서 이게 집행이 되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궁금해요. 네. 일단 이쪽에서 한국 법원에 이 승인 집행 판결 청구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제 네. 미국 법원에서 판결 난 걸 한국 법원에 이게 승인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 한국 법원에서 해도 좋다라고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처럼 똑같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손해배상 금액을 내놓지 않으면 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좀 봐야 될 거는 이 로펌 측에서 가이드 측에서 폭행을 한 의원만 이제 한게 소송 아니죠.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의원 4명에다가 예천군청, 예천군 의회까지 책임을 묶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56억을 달라라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 박종철 의원이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는 무조건 이 손해배상 금액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든 관계없이. 그렇기 때문에 예천군이나 예천군 의회에 압류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세금이 간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어쨌건 그 로펌 측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밝힌 이상 굉장히 좀 큰 일이 벌어지게 될 걸로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캐나다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이분들이 다시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유죄가 나면 한국에 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박종철 의원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이제 체포가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안 나가겠죠. 못 나갈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사람들의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관계가 진행을 없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호인단을 구성해야 될 텐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 소송 금액, 예를 들어 손해배상 금액 56억이다. 혹은 100억이다. 이 금액에 비례해서 그렇죠. 변호사 그걸 비용이 비례하니까. 나오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한국만 벗어나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 했던 일들이 한국도 알게 되고 전 세계를 알게 된 정말 국제적인 망신으로 더 큰 일이 된 건데 앞으로의 소송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이기 때문에 이 논란도 한동안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정희 위원님의 결단 먼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도둑이 재발절이나 스트릿바 체험은 공무가 아니다. 네, 최규일 의원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미국 공무 중에 스트릿바를 출입했다는
얘기가 논란이 있어서 한 건데 알겠습니다. 예천군의회 기초의회 해외 연수 파문이 가시기도 전이었는데 이런 일이 또 불거지니까 국민들의 관심이 또 다시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한번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정리를 한번 쭉 해볼까요? 갔던 일은 간단하죠. 2016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최규일 의원과 영주시장, 의장 등등 해서 8명이 뉴욕을 갔습니다. 네. 목적은 영주시에서 선비라는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카네기 홀에서 공연이 예정이 돼 있었고 이걸 관람하기 위해서 네. 8명이 갔던 거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도 좀 따져봐야 할 일이 네네. 있습니다. 갔는데 영주시장은 가는 거는 뭐 네. 그렇습니다. 가서 이제 밤에 소위 스트릿바를 들어가서 밤문화를 즐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발칵 뒤집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이야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쵸. 다니엘 조 가이드 역시 가이드인데 제보자죠. 이분의 얘기는 최규일 의원이 미국 여자들이 있는 스트릿바를 가자고 강요를 했다. 계속. 건두식 의원하고 같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권도식 의원은 가지를 않았죠. 불러달라고 네. 그랬는데 네. 징계받은 거고. 그런데 최규일 의원은 스트립쇼 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지도 않았고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가이드의 얘기는 최규일 의원이 직접 1불짜리를 나눠주면서 직접 팁을 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최규일 의원은 뭐 그러지 않았다. 스트립쇼 하는 곳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뭐 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무희들의 노출은 있었지만 옷을 다 벗는 전라 상태 무희는 없었다. 또 자신의 테이블에서는 춤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것도 다르죠. 가이드의 얘기는 최규일 의원 그 테이블에서도 춤을 췄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돈만 주면 가까이 와서 옷을 하나씩 벗는다. 심지어 프라이빗 이렇게 은밀한 방이 있나 봐요. 거기에 20불을 내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좀 민망한 어떤 뭐 개인 쇼를 하는 완전한 스트릿바의 그러니까 시설이다. 여기서 스트릿바가 어떤 곳인지도 그렇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국에는 없는 거잖아요. 스트릿바가 어떤 곳이에요? 없나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있나요? 저는 한국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에도 유사한 곳이 있죠. 아, 있나요? 네. 스트릿바라고 하면 아까 여성 무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춤을 추고 여기에 바, 그 술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고 이정희 기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돈을 지불할 때마다 옷을 하나씩 벗는 그러면서 이 주로 남성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 한국에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문화가 뉴욕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는 걸 아마 최규일 의원이 잘 아시지 않았을까. 거기에 유학을 하셨다고 네, 하니까 그렇죠. 잘 네, 알고 네. 계셨던 거고. 근데 저는 해명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너무 웃긴 거예요. 처음에는 밥 먹고 밤에 그냥 술 한 잔, 맥주 한 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주점을 알아봐 달라고 했지. 네. 내가 스트릿바를 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내 테이블이 아니라 저쪽 테이블이었던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전라는 없었다. 그러다 최근에 나온 거는 반만 상반신만 벗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건 합법적인 술집이었다. 저는 이분이 검사 출신이어서 이 공간이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공간이 아니라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공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누구나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데 이분은 굳이 이곳이 계속 합법적인 곳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이제는 제보를 준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뭔가 음모가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서 아직도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모르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르지 않고 아마 법적인 처벌을 일부러 피해가기 그러나요? 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저는 생각을 네. 해봤는데 문제는 이게 2016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2년 반 정도 된 일인데 왜 제보자가 그때는 얘기하지 않았고 지금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왜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네. 게 최규일 의원이 몰고 가고 싶은 프레임인데 가이드가 이렇게 밝혔어요.
이번 예천군의회 사태가 가장 컸다. 그렇죠. 예천군의회 사태를 겪으면서 가이드가 상대적으로 을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계속 가이드 일을 해야 되고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가이드 역시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좀 알려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예천군 의회가 있는 예천군이 그렇죠. 이 최규일 의원이 네. 지역구를 하고 있는 네. 예,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최규일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시간이 지났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꺼낸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가이드가 얘기했을 때 최규일 의원이라는 얘기를 한마디도 네,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근데 처음에 그거를 보니까 본인이 나다, 그게 나다 이렇게 의도는 얘기하시는 되게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그냥 청취자 입장에서 그냥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한국의 정치인들이 해외 공무 가는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좀 많다. 이 전체 문제를 조금 드러내고 조금 어떻게 좀 그 한국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의도가 제가 볼 때 가장 컸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런 가이드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은 이 문제도 좀 문제를 좀 촉발시켜서 이왕 터진 문제 앞에서 조금 더 이렇게 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만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도로 했는 걸로 보여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 실제로 이제 경북의 시의원이라 그랬을 때 저희들도 이제 그 몇몇 지인들끼리 앉아서 경북의 시의원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두 분이 분명하거든요. 있습니다. 예. 두 분. 그러니까. 최규일, 최경환 예. 의원. 근데 최경환 의원께서는 지금 뭐 맞아요. 예. 빵에 가 옥중에 계시니까. 가게 빵 계산이요. 방송 옥중에 중에. 계시고 예, 최규일 의원이 네. 있는데 그래도 뭐 모르는 일이죠. 실명이 안 나왔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고 얘기를 한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네.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가이드가 인터뷰를 한 이후에 다음날 바로 자기가 해명성 보도 자료를 낸 거죠. 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누구도 저는, 지칭하지 않았는데. 네, 시의원 그래서 누구지? 그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 딱 기자회견인데 그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걸 보면서 네. 그 시의원이 최 의원이었어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때 올린 거라도 이렇게 말을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솔직하게 그렇죠. 했더라면 네. 잘못을 인정하고 했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공간이 아니다. 합법적인 공간이다. 지금 이런 자세로 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것도 공무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거죠. 개인 그렇죠. 여행으로 갔을 때는 그래 합법적인 공간 갔으니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근데 영주시는 또 이게 국회의원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영주시 요청을 받아서 난 어쩔 수 없이 간 거다 이런 입장도 있잖아요. 최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여지도 좀 있기는 있죠. 왜냐하면 선비라는 그 오페라극을 만들면서 그것을 뉴욕에 가서 공연을 하게 됐고 마침 선거 끝나고 한 5개월쯤 뒤인 9월 달에 최 의원에게 같이 가자라고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동행을 하되 국회의원의 여비를 지원해 줄 그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렇다 보니까 선비문화세계화 홍보단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를 만들고 그 단원의 자격으로 여비를 지급을 해주는 거죠. 그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잘못된 거죠, 이게. 그리고 나서 네. 스트릿바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죠. 이런데 조례 규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단체를 만들고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저희도 이제 지방의회에서 보면은 실제로 어디 공무상으로 외국을 갈 때 지역의 국회의원과 대동하는 경우가 네.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셔야 할 지역의 가장 큰 정치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단체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군 의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같이 가기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케이스에 여비를 규정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조차도 아예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민간인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 그렇죠. 거고. 근데 왜 같이 가자 했을까요? 근데 조금 사실은 없잖아 이해되는 면은 있는데 그게 영주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선비라는 브랜드 네이밍을 계속 좀 가져가려고 하는 어떤 그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가져주는 것 특히 그 지방비뿐만 아니라 사실 국비를 통해서 좀 확보하고 싶은 그 의지나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할 때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있을 수는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이게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을 어떤 그 국비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제거할 수 있는 의원을 지자체에서 데려가는 것 자체가 그러면 옳은 일이냐는 문제는 이제 별개 문제죠. 그러니까 의도는 충분히 이해간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 그런 그러니까 게 의도가 이해간다 하더라도 여비를 지급할 규정이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영주시가 가장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비문화세계화 재단, 세계화 홍보단이라는 그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단원의 자격으로 여비를 지원해 준 거거든요. 근데 또 출장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비즈니스 2,500만 도 원가량을 쓰는데 그중에 최 의원이 비즈니스석을 타고 한 630여만 원가량을 네. 썼으니 총 경비의 여덟 명, 25%를 예, 썼어요. 그렇죠. 8명이 가는데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죠, 이거는? 최규일 의원을 포함해서 이제 이 8명이 여행 간 경비를 제가 다 따져봤더니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을 갔다가 중국을 갔다가 왔는데 전체 여행 경비를 다 따져봤더니 한 3,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최규일 의원이 630만 원, 보좌관 230만 원 해서 묶어서 한 850만 원. 요걸 기준으로 봐도 850만 원이면 한 25%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 세금을 그야말로 혈세 아닙니까? 시민들이 낸 세금을 적정하게 집행을 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이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사무처가 이 국외 출장 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네. 국회 돈을 가지고 가면 돼요. 국회의원이니까요. 예. 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 안 됐겠죠. 그래서 영주시에서 줬는데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실체가 없는 유령 단체예요. 또 아무 역할이 없어요, 국회의원이. 역할이 없는 국회의원을 이 혈세로 데리고 가는데 그걸 데려가기 위해서 마치 외국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듯 국회의원 신분을 민간인으로 둔갑을 시켜서 이렇게 부당하게 세금을 집행해서 갔다 그게 더 왔단 웃기죠. 말이죠. 민간인인데 지금 총 경비 25%를 써서 같이 갔다는 건 예. 더 말이 아니, 그리고 안 갈 되네. 때 그럼 분명히 최 의원은 관용 여권을 썼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민간인의 자격으로 갔다면 일반 여권을 써야죠. 근데 관용 여권 썼을 거고 공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예우들은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여권이 그런데- 두 개인가요? 네, 의원들은 보통 일반 여권하고 네. 관용 공무상으로 외국을 갈 때 사용하는 관용 여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무상으로 갈 때는 이게 영등포 경찰서에 맡겨놔놓고 이렇게 두 개를 서로 찾아가지고 번갈아서 가게 되죠. 하나 같이 나가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두 개 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아니 국회의원이 월급을 적게 받습니까? 뭐가 모자라서 왜 그 지자체 돈을 받아서 갑니까? 자기 돈 가지고 가기 가면 되지. 싫었다잖아요. 근데 영주시가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거라잖아요. 가기 싫은 거랑 자기 돈을 내냐 안 내냐랑은 또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민간인의 신분으로 갔다 설사 하더라도 민간인 여비 지급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민간인 최고 대우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아니 저희들도 민간인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저희들 같은 이제 학술대회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전문가를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어떤 경우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설득되지 않으면 사실은 누구를 데려가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영주시 입장에서는요, 예. 한번 초대를 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요. 제가 볼 때 그게 근데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뉴욕 카네기 홀에서 하는 공연을 네. 영주시장이 지역에 금방 당선된 국회의원한테 그것을 한번 좀 멋지게 폼나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시장 입장에서는 이 선비라는 오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고 이 뉴욕에서 스트릿바 문화를 경험했던 최규일 의원은 이 영주 사람들에게 스트릿바를 한번 보여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논란이 뭔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 공무출장 논란에 대한 이정희 의원님의 결어도 들어보죠. 저는 이게 제2의 예천군 의회 사태 닮은 꼴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건 제가 열심히 취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결어 계속 이러시면 제가 취재합니다. 무섭습니다. 네, 끝까지 갑니다. 이런 것 같네요. 이어서 국회의원 공무출장 논란에 대한 이 의원님의 결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그 한국 사회에서 배웠다라는 것의 의미는 능력이 아닌 도덕이다.
제가 이렇게 어디 뭐 차를 이렇게 운행하다가 가래가 올라와서 침을 바깥으로 뱉으면 저희 아버지가 꼭 그러시거든요. 혀를 끌끌 차면서 저 배웠다는 놈이 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방끈이 이렇게 길다 못해서 저도 이렇게 땅바닥에 질질 끌리는 사람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배웠다는 의미가 요즘은 사실은 이제 대학원 나오고 박사까지 하고 뭐 이런 의미이지만 사실 우리 전통사회에 배웠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배움을 통해서 도덕적 실천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앞에 선 사람, 그러니까 뭐 교수라든지 혹은 어떤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혹은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는 사실은 대부분 이분들이 넘어지는 게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도덕적 결여에서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최교일 의원이 잠깐 아까 이제 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본인을 뽑아준 사람들의 어떤 그 윤리적 눈높이에 좀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를 좀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배운 분이니까 창문역을 이렇게 가리뱉고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안 그러겠습니다. 가트를 물어요. 최결 의원도 좀 배운 분이시기 네네네. 때문에 이 지금의 이 태도가 배운 분으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 그렇죠. 있죠. 이분이 계속 동행한 사람이 8명 이외에 현재에서 2명이 같이 동행을 했다. 그러니까 그 2명이 뭐 하시는 분이냐? 판사예요. 한국계, 미국 판사, 네. 미국 변호사라는 거예요. 이분들과 계속 같이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들인들 한인 사회에서 스트릿바 출입했다. 예를 들어 뭐 A 씨, B 씨가 갔다. 이분들인들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최규일 도덕적으로? 의원의 말은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미국 방문화를 즐기려면 혼자 갔지. 이렇게 다 끌고 합법 갔겠냐. 그러니까 합법적인 공간이었다. 그러니까 난 근데 죄가 그 얘기- 없다. 이건 거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좀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타기인 거죠. 이런 직업에 있는 분들도 같이 갔기 때문에 내가 뭐 크게 잘못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게 최규일 의원이 한국 사회 특히 언론의 수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검사스럽다는 말이 있잖아요. 최규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데 이 최규일 의원이 보도자료를 해명 보도자료를 내면서 언론이 이 가이드를 취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가이드가 그날 최규일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명함과 뭐 연락처 이런 문서들도 다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최규일 의원 해명 자료가 나오고 나서는 최규일 의원 간 적 없다. 이 따옴표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해명만 그대로 받아서 그렇죠. 싣고 그리고 그다음에 해명이 바뀌면 왜 해명이 바뀌었는지 묻지 않고 바뀐 바뀌었다. 해명만 실어주고 최규일 의원이 그 누구보다 이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뉴욕에 있는 판사랑 변호사랑 같이 갔다. 그러니까 지금 논점을 이렇게 바꿔버리는데 흐리기죠. 예, 논점을 흐리는데 언론이 전혀 이 논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을 거다. 누구보다 잘 알고 일부러 있다. 그런 거예요. 예, 일부러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이런 것 같아요. 한인 사회에 있는 두 사람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은 나쁜 데 가지 않는다. 그 사람과 자기는 같이 갔다. 따라서 나는 나쁜 데 가지 않았다. 이런 그렇죠. 딱 논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물타기하죠. 이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치사한 행위예요. 네, 그렇죠. 근데 지난 또 SNS 계정에 보면 영주시장, 또 시의회 의장도 함께 동석했다. 이래서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공직자 윤리, 공무윤리 강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되는 게 없나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공무원이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경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쳐놓고 나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영주시장의 경우에도 이렇게만 해명을 하고 있어요. 주점에 동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이미 2년 6개월이 지나서 구체적인 사실은 기억이 전혀 안 난다. 그리고 현재 잘했다 잘못했다 내가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얼마나 좀 아니, 답변을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답변을 해야 하는 사람인데 참 치사하고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공간에 간 거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의지로 간 게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최규일 의원 몫이지 내가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이 공무원 그 선출직 공직자 사이에서 국회의원과 단체장, 기초의원들의 이 상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처음에 영주시가 최규일 의원한테 같이 미국에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영주시가 적극적으로 가자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말하고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네. 되는 거예요. 홍보단이 만들어졌고 홍보단의 단장이에요. 네, 그렇죠. 단장으로서 그곳에 가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단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이게 다들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요.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권도식 의원 진짜 억울하겠다 이 생각 들었어요. 네. 이분은 보도방 불러달라는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의원 제명됐어요. 이분은 최 의원은 갔어요. 가서 즐겼어요. 그 즐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옹호해주고 제보자의 정치적 성향까지 들먹이면서 언론을 가지고 놀아요. 국민을 우롱해요. 권도식 의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여성 접대부 나오는 술집 좀 가서 우리 술 마실 수 없을까? 안내 좀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제명이 됐는데 갑자기 권도식 의원을 옹호하는 방송이 돼가고 있어요. 이 국회의원은 권도식 의원도 잘못했습니다. 여성 접대부는 이거는 뭐 제명 이상이 사실은 돼야 되는 아니, 그리고 거죠. 그 술집에 간 비용을 다 사비로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마치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비로 내든 안 내든 네. 이거는 공무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뭐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영주시장도 이 세금을 이 3,500만 원씩 써가면서 이번 공무 출장을 간 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썼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뭐 규정까지 틀어서 간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세금 집행에서 문제점이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세금을 다시 반납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떤 이 법적인 조치가 내려진다기보다는 이제 뭐 감사를 통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반납 처리해라라고 하면은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본인 스스로가 내지 않는 한은 실제로 반납하기는 이게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책임을 묻는 건 아마 영주시의 예산 관련이라서 아마 영주시의회에서 아마 물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하나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본인이 법을 어기지 않았다 어겼다라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라 헌법기관에 있는 사람의 가치관이라면 지금 이 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되고 그 위에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판단돼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윤리의식, 변화된 윤리의식들을 어떻게 그 법이나 이런 데 담을 건가에 대한 고민으로 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쉬운 거 여전히 1970년대, 80년대 마초 시대를 좀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네, 저는 이게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지역사회의 이 총체적인 이 한계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지난 2월 9일 날 한교안 전 국무총리가 영주에 방문했습니다. 영주에 방문해서 영주 지역의 당원들과 만나서 이 한국당 당원들과 만나서 최규일 의원은 내가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아주 자랑스럽게. 네.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이후에 반응들을 보면 최규일 의원과 관련한 이 보도들이 특히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매체들을 말을 옮기기에 급급하고 영주에 주재 기자를 두고 있는 출입 기자를 두고 있는 매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규일 의원의 스트릿바 출입에 대해서 문제 지적하고 예산 문제 지적하는 곳이 안동 MBC 한 곳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영주시장에 대해서도 영주시의 입장이나 코멘트를 묻는 기사가 전체 사건 이후에 보도가 나오고도 총 3건밖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따옴표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은 최 의원이 그런 해명을 했을 때 그걸 따옴표를 따서 전달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그것을 팩트 확인하고. 체크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이 사건을 보도하는 안동 MBC의 이 보도 관점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하다. 네. 그래서 이정희 기자님 지금 어깨가 점점 아니요. 이거 정동훈 기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취재가 있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금방 말씀하셨듯이 영주시장이나 최규일 의원이나 혹은 다니엘 조 직접 물어보면 논란이 되는 부분 직접 물어보면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아동 MBC가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최 의원 일행 중 일부가 스트릿바의 프라이빗 룸, 즉 은밀한 성적 행위가 이뤄지는 공간까지 추가로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또 다른 증언을 가이드가 MBC에 제공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프라이빗 룸에도 별도의 돈을 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거 왜 몰라요? 내가 옆에 앉아 있었는데 개인 쇼가 20불에서 약 200불까지지만 돈에 따라 이제 서비스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방송으로 말하기 어렵고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쯤에서 그러면 이 의원님의 결어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국민의 윤리적 눈높이에 자신의 윤리적 눈높이를 좀 맞춰주십시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윤리적 눈높이 굉장히 높은데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 공무출장 논란에 대한 이상호 의원님의 결어 들어봤는데요. 임 의원님의 결담 들어볼까요? 제가 이 자료를 찾는 중에 영주에서 낸 보도자료를 봤어요. 네. 보도자료를 보니까 세상의 중심에서 선비를 노래하다라는 게 이 그 오페라의 컨셉의 주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선비가 기가 막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 선비라는 이 오페라의 주제가 다루는 내용이 그러니까 소수서원 그다음에 안양이라는 인물을 두고서 선비 정신을 이야기한 건데 이게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오페라 준비한 사람들은 뭔 죄가 있냐고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이걸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공연을 뉴욕에서 하기 위해서 2016년 1월부터 이거를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9월 달에 성사가 된 거고. 근데 가서 결국 마무리를 이런 식으로 짓고 온다는 게 그 선비가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선비 정신을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속이 답다. 네. 화가 나죠. 속이 답답한 걸 넘어서. 선비라는 게 원래 나아갈 때를 알고 물러설 때를 예.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이런 분들이다라고 그렇죠, 예. 이렇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최규일 의원 참 부끄러운 짓, 세상에 부끄러운 짓 했다라는. 근데 최규일 의원은 지금 정치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 의원 표적이다. 그 제보한 데니얼 조 네. 씨에 대한 신원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조직 특보 임명장을 받은 사실이 있다.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건 정치적으로 나를 죽이려는 거다. 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형적인 물타기죠. 이 민주당으로부터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죠. 스트릿바 간격. 이게 네, 간 것이랑. 그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스트릿바를 간 것 사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천 의원 얘기한 것처럼 물타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규일 의원 징계안을 네네. 현재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이게 네. 근데 천 의원님 이게 징계 가능할까요? 할까요? 징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9대 국회와 20대 국회를 보면 징계안이 올라와서 제명 결정된 국회의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역대요? 네, 네. 심학봉 의원이 있었는데 이조차도 심학봉 의원이 제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국회 윤리특위가 열릴 계획이라고는 해요. 근데 올라온 안건은 뭐 손혜원 의원, 심재철 의원 뭐 이런 분들의 안건이 접수된 상태이고 최규일 의원의 건은 아마 다뤄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을 확실하게 취재를 해서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한다면 파장이 좀 일 것 같은데 예전에 예천군 의원 박 의원처럼 CCTV나 이런 게 있더라면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2년도 더 된 일이라서 구하기가 쉽지 안동 않을까요? MBC에서 이 기자님을 저 뉴욕으로 한번 출장 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구를 딱 걸쳐매고 뉴욕으로 갈 것 같은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처음부터 탁 달라붙어서 했었으면 혹시 모르죠. 네. 찾았을지. 지금은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저희가 우리 사회 갈등 해결, 해소 방법 중에 가장 하급적인 방법이 이런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가려보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사실 동영상이 있으나 없으나 이만큼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최교일 의원이 조금 더 솔직하고 또 성실하게 좀 보여야 되지 않나. 그 영주시장, 의장 다 마찬가지죠. 근데 일각에서는요, 또 이렇게도 보시더라고요. 아니,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인 공간이고, 밤에 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내 사비로 공모 끝나고 잠깐 갈 수 있지 않냐. 잠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주시 세금으로 갔단 말이죠. 이 출장 자체가 전체가 공모입니다. 저희가 예천군 의회 사태를 보도할 때도 저희가 얼굴을 공개를 했죠. 항의가 있었습니다. 왜 내 얼굴을 공개하느냐. 난 때린 사람도 아닌데 군의원들이. 공모로 간 거 아닙니까? 공모로 간 거는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뭘 하든 내 인권에만 침해되지 않은 이상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 그 기간 동안에 다 공모인 거예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이 경무를 하다가 그 일과가 다 끝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그렇게 가서 그 정도를 이해 못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빡빡하냐라는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까 그 이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인들에 대해 요구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의식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이게 점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걸 못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우리 사회가 그걸 인정을 하더라도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좀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바람을 좀 가져보네요. 임 의원님의 결어 듣고 이야기 계속해보죠.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논어에 군자는 구적이하고 소인은 구저인한다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자는 그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데요. 근데 사건이 터지고 지금까지 보여준 최 의원님의 이 대하는 태도는 모든 것을 남에게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군자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법의 처벌을 안 받더라도 스스로 법의 처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부끄러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네요. 천윤길 의원님의 결단 들어볼까요? 네.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예천 군의원들의 사태가 터졌을 때는 최교일 의원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교일 의원과 박종철 의원이 소속돼 있던 자유한국당이 박종철 의원을 자진해서 탈당했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좀 꼬리 자르기 하듯이 정리해버리는 모양새였는데 정작 최교일 의원의 이 스틸바 출입 문제가 터지고 나니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이 내가 최교일 의원을 지키겠다. 그리고 제명이나 윤리특위에서 논의조차 지금 안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급수가 다르구나. 이 최교일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천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박종철 너보다 위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정도도 국민이 용납을 못하냐. 우리가 더 국민들보다 국민 너네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인데 그 정도도 용납을 못 해주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 감미로운 노래 가사가 되게 화가 나기 시작하며 신승훈의 노래를 이 배경을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실 것 같네요. 근데 너무 감미로워서 지금 이거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외수상 해외 출장 뿌리 뽑자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좀 흐지부지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후속 조치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일단 그 작년 4월이었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후보에 대해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부터 국민권익위가 해외 출장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 26일에 1차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된 137건을 제외하고 40건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인원수로는 76명이었고요. 12건의 16명은 법 위반으로 판단돼서 해당 감독과 소속 기관의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8건, 60명의 경우에는 이 최교일 의원 사태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이걸 처벌할 수 있는 것도 마땅치 않고 이 법령이 좀 미비해서 이 문제가 벌어진 부분도 있다. 이 부분은 주의 조치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결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요. 후속 조치라는 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왜 처벌됐는지, 처벌받았는지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가 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명단을 전혀 공개를 예, 하지 않아서 그렇죠. 효과가 미비한 거죠. 그렇죠. 잘못을 하고 나면 예. 그것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그것에 상응한 이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내부에서 이렇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거 안 나올 거예요. 예, 안 이름은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국회의원이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나온다. 이 부분은 결국 언론이 찾아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둘이 했습니다. 신호를 이렇게 주고 받으셨어요. 우리 사회가 이게 해외여행에 대한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국내 출장은 출장과 그 자기 어떤 여행이 굉장히 엄밀하게 구분되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해외라는 게 들어가는 순간 출장도 출장 같지 않은 뭐 지난번에 한번 그런 그 결단을 하시는 거 봤는데 꼭 그런 느낌들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권도식 의원이 더 좀 불쌍해진다,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권도식 의원이 해외여행을 처음 나간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본인 말에 따르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나가본 것이 처음이었고 여권도 이것 때문에 처음 만들었다. 근데 본인은 제명됐고 최교열 의원, 본인 지역구에 있는 최교열 의원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고 그렇기 웃음이 때문에 나죠. 이 최교열 의원에 대해서 좀 손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도깨비 방망이로 이 머리를 통통 이렇게 때려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이 그러면 안 돼요. 네. 또 하나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요. 이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을 공천한 당사자가 최교일 의원이잖아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출장을 가는 게 맞느냐. 초기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래서 또 이 공정성의 문제도 볼 수 있고요. 정당 공천제를 이게 이거의 문제점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임미애 위원님은 공천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중앙당으로부터 받았죠. 네. 갑자기 당황했네. 네, 제가 이야기를 물어본 이유가 그건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을 주게 되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공천을 주게 되는 거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 선거구제의 문제점이기도 하거든요. 이 임미애 위원님이 소속된 정당은 공천줄 국회의원이 없어요, 경북에. 네, 서글픈 얘기지만. 네. 그래도 지역 위원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역구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이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한테 공천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또는 나를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에게 공천을 줘야지만 4년 뒤에 자기 선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풀이가 되는데요. 이 선거 제도 자체가 지역구 중심에서 정당이 전체적으로 정당 공천을 하는 비례성이 확대가 되면 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목을 매게 되는 거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저는 근데 이게 그렇게 기준이 없나요? 박종철 의원은 전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공천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던 거니까. 당내에 다 기준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규일 의원 말에 의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정과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고무줄 공천이죠. 공천 기준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공천제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동의해요. 한국의 정치 이게 성향상 이거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또 저처럼 기초에서 일을 해본 사람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아주 느껴요. 그런데 이게 여전히 국회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폐지가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는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텐데 네.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법으로 처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정치인이 해야 되는 것은 진심 어린 국민들에 대한 사과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조선 정치를 보면서 굉장히 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피혐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억울하긴 해요. 근데 사과는 해서
당신 뭐가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조선 정치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잘못됐으니까 일단 관직에서 물러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영향력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위치에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왕의 처분을 기다리는 게 원칙이에요. 사실 이런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여전히 피험이란 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규일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는 제대로 좀 피험하면서 이 문제를 돌파하는 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되네요. 저는 뭐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네. 특히 영주, 문경, 예천에 계시는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처리하는 최규일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1년 후에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천윤길 의원님의 결어 들어볼까요? 네, 앞서 했던 이야기랑 같은데요. 결자 해지다. 언론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최규일 의원의 이런 태도들 모두 다 결국은 최규일 의원을 선출하고 또 박종철 의원에게 투표한 예천 군민 그리고 영주, 문경, 예천의 시민들의 몫이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 스스로 풀어갈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이 정치의 문제는 정치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 역시 제대로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거 시민들의 수준에 맞는 언론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앞서서 이 최규일 의원과 예천군의 사태를 제대로 보도했던 안동 MBC를 시민들이 더 많이 시청해서 시청률 높여주고 광고주들이 많이 붙어주는 것이 아니, MBC 생각해 주시는 분은 최기사님밖에 안 계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어 비평가들이 특히 이번에 최규일 의원 사태에 대한 보도를 놓고 안동 MBC만큼 하라고 시사평론가들이나 미디어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지키는 것도 결국 시민의 몫이다라는 거죠. 네, 다시는 다루지 않았으면 했을 내용인데 저희가 또 다루게 됐었죠. 국회의원 공무출장 논란에 대해서 결이 다른 이야기 오늘 나눠봤는데요. 이렇게 녹화를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정치학 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은 갑 중에 갑이다 그래요. 사실은 가장 견제하기 어려운 권력인데 거기에 대한 견제는 결국은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번 최규일 의원 사태의 경우에도 자유한국당 당원들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국회의원 공천을 앞두고 또 최규일 의원이 이 사태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 지역 당원들이 우리는 이런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표심을 옮기는 것이 정답일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경북 지역의 야당들도 반성을 좀 해야 된다. 영주, 문경, 예천 지역에 후보를 안 내왔다. 이번에는 임미애 위원님을 포함해서 모두가 이 책임을 좀 지고 후보도 좀 제대로 내서 경쟁을 하고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좀 줬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일단 최규일 의원 당사자는 저희가 도덕적인 부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염치라는 말을 늘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좀 염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두 번째 언론 얘기도 오늘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이 좀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공격적인 이 기사 취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됐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영주 시민들이 확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스트릿바에 출입했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허용을 하시면 뭐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거든요. 저는 영주 시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주권자들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좀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 천 의원님이나 이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확 깨어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쉽게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러니까 심판받고 평가받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예천에 영주에 상주 원예농협 문제까지 이렇게 터지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게 과연 이
바닥이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경북에서 계속 터지고 있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의 어떤 알을 깨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할 책임을 좀 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요걸 기회로 해서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모형들을 좀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네요. 풍미. 우리나라에 있던 다른 나라에 있던 혹은 누군가가 보고 있던 보고 있지 않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리자로서 품위 유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이 다른 이야기, 우리 동네 비상대책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